적막한 산속 찬바람이 나뭇가지를 세차게 휘몰아치는 깊은 밤이었다. 앙상한 감나무 가지 끝에 걸린 금음달이 흔들리며 음산한 그림자를 드리우더니 검은 복면을 쓴 한 남자의 그림자가 감나무 위를 휙 스치고 담을 넘어 장대감의 대궐 같은 집 안으로 가뿐히 내려섰다. 도둑은 발소리 하나 나지 않게 몸을 낮추어 별당 옆에 물 빠진 연못으로 숨었다. 바닥에는 마른 연잎과 흙먼지가 자욱했지만 어둠 속에서 그의 몸을 감추기에는 충분했다. 누구지? 그때 그가 몸을 숨긴 바로 앞에서 어느 한 여인이 지나가는 것이었다. 그녀의 창백한 피부가 가느다란 달빛에 어렴풋이 보였다. 잠시 망설이던 도둑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숨죽여 다가가서 여인의 뒤로 접근한 그는 차가운 검을 여인의 등에 들이댔다. 날카로운 끝이 여인의 피부에 살짝 닿자 여인은 움찔하며 숨을 멈췄다. 조용히 해라. 움직이지 말거라. 도둑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소리 지르면 내 목숨도 끝이다. 그러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이야. 여인은 당황한 눈빛으로 도둑을 바라보다가 분노로 입술을 깨물며 말을 뱉어냈다. 누구냐? 감히 대감댁에 침입해 내게 검을 들이대다니.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도둑은 웃음기 없는 목소리로 대꾸했다. 내가 누구든 지금은 중요치 않아.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다. 중요한 건 내 목숨이 내 손에 달렸다는 것이다. 그저 돈이 탐난 도적질이냐? 시끄럽다. 협조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여인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치욕스러운 듯 눈빛을 날렸다. 도둑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인을 따라 별당으로 들어갔다. 별당의 어둠 속 도둑과 별당 아씨는 차갑게 마주서 있다. 방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별당 아씨의 눈빛은 도둑을 꿰뚫듯 날카롭다. 아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주 무례한 도둑이구나. 아씨는 손가락에 옥반지와 장롱 속의 금비녀를 꺼내 비단 보자기에 싸서 도둑 앞에 놓았다. 이걸 가지고 그만 가라. 그러면 내 눈 감아 주겠다. 어떤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남의 것을 탐하면 천벌받게 될 것이야. 감히 이 집이 어디라고 들어와 내 앞에서 그걸 들이대다니. 이쯤 돌아가면 목숨줄은 붙어 있을 것이야. 도둑은 아씨의 말을 들으며 미소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주제라. 나를 단순한 도둑으로 보았다면 한참 잘못 본 것이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대감의 재물을 탐해서가 아니다. 나는 장 대감의 목을 가지러 왔다. 별당 아씨의 얼굴이 굳었다. 그러나 곧 차분하게 도둑을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물었다. 무슨 철천지 원수이길래. 도둑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장 대감은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다. 그대는 그자의 딸인가? 아니요. 난 며느리요. 아씨의 얼굴이 복잡한 감정으로 일그러졌다. 그가 말하는 고통을 이해한 듯 그녀는 긴 침묵 속에 잠겼다가 이전에 적대감 대신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 약간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님께 어떤 고초를 겪으신 겁니까? 그 시각 사랑채에서는 장대감이 나이 어린 첩실을 곁에 두고 한가롭게 즐기고 있었다. 첩실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감을 달래고 있었지만 장대감은 거친 숨소리로 신경질적인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삽살개의 시끄러운 짖음 소리가 어둠을 뚫고 들려왔다. 저게 대체 왜 저렇게 시끄럽게 짖는단 말이냐? 장대감은 얼굴을 찡그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첩실이 조심스레 그의 어깨를 주물렀지만 장대감은 개짖는 소리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곧이어 하인들이 다급히 달려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대감 나으리.
아마 고양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요즘 자주 나타나서 말입니다. 장 대감은 말을 자르며 큰 소리로 호통쳤다. 입 다물어라. 고작 고양이 따위 때문에 이렇게 소란을 피운단 말이냐? 송구합니다, 대감 나으리. 짜증이 가득 담긴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이내 그는 하인들에게 날카로운 눈길을 던지며 명령을 내렸다. 별당은 살폈느냐? 혹시 며느리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가보거라. 하인들은 허둥대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사랑채를 나섰다. 첩실이 안심시키듯 대감의 팔에 매달려 나직하게 속삭였다. 나으리 괜한 걱정으로 마음 상하지 마세요. 그저 지나가는 일일 뿐이옵니다. 소녀가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하인들이 연못가를 지나 별당으로 우르르 몰려들었다. 밖에서 행랑아범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데 아씨 계십니까? 하고 부르자 별당 아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상황을 짐작했다. 아씨는 짜증스러운 얼굴로 방문을 열고 처마 끝까지 나와 하인들을 내려다보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냐? 아씨는 날카롭게 물었다. 하인들은 아씨의 차가운 시선에 잠시 멈칫하며 고개를 떨구었다. 만약 지금 등 뒤에 도둑이 검을 겨누고 있다면 아씨로서는 마루에서 팔짝 뛰어내리며 외칠 수도 있을 터였다. 그러나 이내 아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생각에 잠겼다. 하인들은 한동안 눈치를 살피다 행랑아범이 서둘러 입을 열었다. 아씨. 소란을 피워서 송구하옵니다. 대감 나리께서 도둑이 들지 않았나 하시오. 다 확인하라는 엄명이 있어. 아씨는 하인들을 지그시 내려다보다가 짧게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만두고 돌아가거라. 보다시피 아무 일도 없으니 헛수고는 그만둬도 되겠다. 그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허둥지둥 물러났다. 아씨가 방문을 닫고 들어서자 도둑은 복면을 벗고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인, 고맙소이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거사를 치르기도 전에 이미 내 목은 날아갔을 것이오. 말해보시오. 도대체 무슨 연유인지? 10여 년 전, 장 대감은 한양에서 벼슬을 마치고 오랜만에 고향으로 내려왔다. 그리웠던 옛 친구 만수를 찾은 장 대감은 반가움 속에 그의 집을 방문했다. 하지만 재회의 기쁨도 잠시 그는 만수의 부인을 보는 순간부터 마음속에 억누를 수 없는 욕망이 피어올랐다. 아리따운 자태와 단아한 모습에 정신이 혼미해진 장 대감은 그날 이후부터 만수의 부인에게로 시선을 고정했다. 결국 그는 은밀히 사또를 찾아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마을에서 나름 알아주는 부자였던 만수는 청렴함을 중시해 뇌물을 일절 바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 점 때문에 이미 사또 눈밖에 났던 그였다. 나도 평소 김초씨가 다소 거슬렸소. 부유하면서도 윗사람에게 예를 갖추지 않는 그 자를 손보아야겠다 생각하던 차였는데 뇌물 스수의 죄명을 씌워 곤장을 치고 옥에 가둬두면 될 것입니다. 장대감의 뇌물을 받은 사또는 만수에게 온갖 모함을 씌워 옥에 가두려고 계획을 세웠다. 며칠 후 장대감과 사또의 모략에 따라 관군이 만수의 집에 들이닥쳤다. 당황한 만수는 관군들에게 사유를 묻다가 묶인 채로 끌려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만수의 부인은 공포에 찬 얼굴로 남편에게 외쳤다. 여보,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가요? 만수는 억울한 심정을 가눌 수 없었다. 그는 아내를 진정시키려 말을 했다. 여보, 절대 걱정하지 말게.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으니 곧 풀려날 것이오. 날 믿어주시오. 만수는 차가운 감옥 속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며 버텼는데 매일 밤 그는 가슴 깊이 쌓인 억울함과 그리움에 잠기며 부인과 어린 아들을 생각했다.
하지만 추위와 배고픔, 고문 후유증을 이기지 못한 그는 결국 그의 겨울, 차가운 감방 속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만수가 옥중에서 비참하게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부인에게는 연이은 불행이 닥쳐왔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을 믿기 어려워하며 매일 밤 울부짖었다. 그러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얼마 후 장대감이 그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는 상심한 부인에게 억지로 위로의 말을 건네며 마을에 홀로 남은 그녀의 안위를 걱정하는 척 접근했다. 어느 날 저녁, 장대감은 조심스럽게 만수의 집을 다시 찾았다.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겨진 부인은 창백한 얼굴로 집을 지키고 있었다. 부인,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오. 이제는 누군가가 그대를 돌보아야 할 때가 아닙니까? 부인은 그를 바라보며 서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저희를 더 이상 찾지 말아 주십시오. 남편 잃은 슬픔을 감당하기에도 벅찬데. 장대감은 억지로 동정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만수는 내 오랜 친구였소. 내가 그대의 남편을 잃은 슬픔을 위로하고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부인은 장대감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일 뿐 말을 아꼈다. 만수의 빈자리가 크겠지만 그대를 외롭게 둘 수는 없지 않소. 내가 그대를 돌본다면 그대의 삶이 좀 더 평안해질 것이오. 어려울 때일수록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소? 만수도 그걸 바라고 있을지 모르오. 부인은 그 말에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남편이 없는 빈자리도 제 힘으로 견뎌내겠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저희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그녀의 거절에 장대감의 얼굴에는 순간 불쾌한 기색이 스쳤다. 그러나 그는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다. 나는 그저 그대와 아이의 안위가 걱정되어 하는 말이니. 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인데. 그러나 부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에게는 지금 떠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 마을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으니 나리께서도 저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장대감은 그녀의 냉정한 태도의 표정이 굳어졌고 마지막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부인, 나의 마음을 이렇게 저버린다면 훗날 일을 후회하게 될 것이오. 내 배려를 거부한다면 앞으로 그 누구도 그대를 도와줄 사람은 없을 것이오. 후로 온갖 괴롭힘으로 살림은 어려워지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다. 남편을 잃은 아픔과 억울함, 그리고 아들을 홀로 키울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그녀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마침내 그녀는 어느 깊은 밤, 집안의 대들보의 생을 마감했다. 시간이 흐르고 별당 아씨는 혼례날, 눈부신 예복을 차려입고 장대감의 아들과 혼인을 맺었다. 그녀는 단정하고 조용한 성품으로 시댁의 기대를 받으며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꿈꾸던 결혼 생활은 시작과 동시에 산산이 깨지고 말았다. 장대감의 아들은 애초부터 책임감이나 가정에 대한 애정은커녕 자기 멋대로 살 줄만 아는 사내에 불과했다. 혼례 후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색주가를 드나들기 시작했고 집에 드나들 때마다 그녀에게 상처를 남겼다. 어느 날 밤 장대감의 아들이 술 냄새를 풍기며 집에 돌아왔다. 그의 비틀거리는 발소리에 하인들은 당황해하며 물러섰고 별당 아씨는 잠에서 깨어 고요히 그를 맞이했다. 그는 아무런 인사도 없이 거칠게 신발을 벗어던지고 방에 들어왔다. 별당 아씨는 지친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왜 이토록 늦게 들어오십니까? 서방님? 오늘도 또 술을 마시고 오신 겁니까? 장대감의 아들은 비웃으며 눈을 치켜떴다. 아니, 아내 되는 자가 어디 사내 일에 참견하는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말래도? 아씨는 그의 냉담한 말투에 상처받은 얼굴로 시선을 피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저는 그저 당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토록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으시면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코웃음을 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내가 걱정해야 할 일이라면 나에 대한 불만이나 줄이는 것이 좋을 거야. 이 집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내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아씨는 그 말에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며칠 뒤 장 대감의 아들은 또다시 술에 취해 늦게 돌아왔다. 이번에는 뺨에 난 상처와 푸른 멍이 그의 얼굴을 뒤덮고 있었다. 술에 취한 그는 방으로 들어와 아씨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다. 또 무슨 잔소리를 하려는 거냐? 입을 열기 전에 생각부터 해라. 서방님, 제발 이곳을 우리 집안을 살피셔요. 매일 밤 술에 취해 돌아오시는 서방님을 맞는 제 마음은 찢어집니다. 나는 밖에서 즐길 대로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니 입을 닫고 있어라. 아씨는 그의 독설에 결국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서방님, 이렇게 무너져가는 집안에 제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제발 저를 위한 마음은 없어도 이 집안과 당신을 위해서라도 집에만 계셔 주시지요. 장 대감의 아들은 그런 그녀를 비웃으며 냉정하게 돌아섰다. 너와 나의 인연은 그저 필요에 의한 혼인일 뿐이야. 마음 같은 거 바라지 말아라. 그는 그 후로도 매일같이 색주가를 드나들었다. 별당 아씨는 홀로 별당에서 세월을 보내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러나 그의 돌아오지 않는 발걸음은 그녀에게 점점 더 큰 절망을 남겼다. 그러던 어느 날 장 대감의 아들이 색주집에서 또다시 흥청대다 병을 얻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는 것이다. 아씨는 그 소식에 망연자실했다. 이제 그녀는 비록 법적으로는 며느리의 위치에 있었지만 남편도 없이 고립된 채 별당에서 지내야 했다. 그 집은 그녀에게 제가도 꿈꾸지 못하는 감옥과도 같았다. 서로의 과거를 알게 된 두 사람. 오랜 시간 동안 억눌려온 고독과 슬픔, 분노가 한순간에 터져나온 듯 그녀는 그를 향해 망설임 없이 다가갔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향해 와락 껴안았다.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서로의 고통이 깊이 전해졌다. 별당 아씨는 그에게 다급히 속삭였다. 제발 살부지수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자의 고통이 끝납니다. 그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만수의 아들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말을 받아들여 복수를 접었고 아씨는 며칠 후 장 대감의 재물을 몽땅 챙겨 아씨와 만수의 아들은 함께 어디론가 사라졌다.